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4일 금요일 4시 45분입니다. 현 시간 메타 플랫폼스, 즉 예전의 페이스북이 27%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난주 금요일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어제인 목요일에 이틀간의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다시 횡보 조정장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 이렇게 26.09%, 장중한 때는 27%까지 마이너스였는데요. 지금 MTS를 켜서 바로 보면은 아직도 26.28%, 현재 4시 45분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퀄컴 이렇게 실적이 좋은 곳들도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약간 전기차 관련된 주라든지 신사업, 에너지 이런 쪽까지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블록스나 유니티 소프트웨어처럼 메타 플랫폼스의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더욱이나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도 하락장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역시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 제가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제가 그 2주 전에 픽 종목 한 이후로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아직 시세가 좀 남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1월 25일에 그 전에도 물론 진단키트 관련된 주를 정리해드렸었고, 인버스와 곧버스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인버스나 곧버스를 이제 전날 목요일에 종가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장중 시작하면서부터 수익을 내고 시작을 하죠. 곧버스를 하신 분들은 장중 1% 이상을 개파락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2% 이상 수익을 내고서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을 하락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월 25일에 제가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휴마시스, 시젠, 랩지노믹스, SD바이오 센서 모두 설명드렸고, 경구용치료제로는 일동제약과 세종메디컬, 일동제약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세종메디컬도 7%대 상승을 했습니다. 휴마시스는 방송 이후로 상한가 가고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SD바이오 센서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방송 이후로 약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미포조선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종목도 모두 장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7%, 현대미포조선은 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물론 많은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종목들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정별로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장에서도 강한 종목으로 예상되는 방산주와 이제 조선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폭락장 대응 방법 때, 이때도 이게 10일 전 방송이거든요. 10일 전 방송인데 자가 진단 키트 ST바이오 센서가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도 설명드렸었고요. 모레까지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휴마시스와 엑세스바이오를 이제 대장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휴마시스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현재 사실 여기에 있는 종목 아무거나 수익 들어갔어도 최소한 20% 이상 다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죠.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의 흐름도 어쨌든 2020년에 1차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이제 오미크론에서 11월 달에 한번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확진자 수가 물론 22,000명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3만 명이 넘을 것은 사실 거의 100% 확실한 일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 시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재료 소멸로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10일 전에 말씀드릴 때도 이번에 위에 물린 분들이 있다면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신고점이 오지 않더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시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미크론 이후로 또 확산성이 있는 어떤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사실은 3년 가까이 돼가는 그런 현재 시세상은 더 이상 또
뭐 급등해서 뭐 신고가를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도 좀 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물론 고점에서 물린 분들 특히나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고점에 물린 분들이 많죠. 근데 최소한 손절폭을 뭐 낮춰서 그냥 마무리를 하는 정도로 대응을 해야지 신고가까지 가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라이브로도 현재 확진자 수가 26,186명이고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한 뭐 이번 주 주말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3만 명을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뭐 일부 학계에서는 10만 명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물론 당연히 뭐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 그리고 확진자 수의 급증 이런 것들은 국내외 낙제라고 할 수 있겠고 환율까지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지 절대 추세 전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현 시간 0.73% 빠졌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2.6% 빠졌는데 물론 그 페이스북의 이런 실적 하회에 따른 급락도 있었지만 역시나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락장 추세로 전환이 돼서 그냥 그런 것들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1.6%, 1.06% 정도 하락을 했고 상해종합지수는 한 0.97%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3.21%.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일부 버텨줬지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큰 하락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주까지도 지수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전강 후약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국채금리는 1.83%,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3.68% 급등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0.37%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3년치 대비해도 거의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다.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고 공포지수 지금 제가 3.0, 3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 이제 대량 매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폭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9.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다시 된다면은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대량 투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서 신용장고에 따른 이런 투매들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더 커졌죠. 그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천연가스가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내는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 현시간 가상화폐 모두 약한 흐름이고요. 역시나 이제 최바닥을 다진 후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는 역시나 이제 페이스북 주가 폭락 여파에 하락 출발을 해서 역시나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이슈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매출이 덜 나오게 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JP모건에서 메타 플랫폼스의 목표가를 284달러로 하향 조정,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게 사실 투심을 가장 약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뭐 재료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진단키트 관련된 주로 그 대응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PCR 검사 전에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먼저 하는 그런 순서로 갔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를 공급하는 이 세 개 공급사 현재는 세 공급사만 이제 확정이 된 상태죠. 이 공급사들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주변주들까지도 이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자가 진단 키트가 4만 원으로 폭등을 했다. 3천 원짜리가 4만 원이 폭등했다.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오나라는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정부에서 진단 키트 공급 약속을 한 거는 이제 가격 한 개당 7,000원, 두 개에 14,000원으로 협의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휴마시스, 그리고 이제 리페진인데 레페젠이 이제 경남 기업이죠. 경남제약이죠. 경남제약. 그 세 곳만 현재는 확정이 된 상태고 나머지 곳들은 이제 관련주로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 곳에 뭐 주가 흐름이나 또 이제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나 이제 4분기에는 좋은 매출로 뭐 당연히 실적 발표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엔 이 테마주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적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흐름이 좋다 이런 거보다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만 급등하고 폭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수단이라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젠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큰 수익률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약한 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경공치료제 관련된 주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일동제약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달 반 전부터 여러 번 정리해드렸던 종목이고 현대바이오는 작년 1월 달에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라서 초보자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고 어쨌든 일동바이오가 이제 건강치료제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된 주 중에서는 당연히 휴마시스가 지금 현재도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휴마시스는 현재 2주 동안 100%가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오늘이 거의 금요일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소형주 중에서는 경남제약, 그다음에 실적주 중에서는 SD바이오센서, SD바이오센서는 거의 8조 정도 되는 종목이죠. 대형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경남제약은 1000억대의 소형주,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주변주로는 이제 수젠텍이나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정도가 뭐 차트상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고요. 지난번에 사실 이 차트는 모두 다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PHC 오늘 이제 기간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시젠과 나요엔텍, 바이오니아 정도가 있겠고, 그다음에 인성정보, 소트템퍼, 뭐 비트컴부터 알소프트, ECS 이런 것들은 재택 원격 진료 관련된 주인데 사실은 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약한 편이죠. 그래서 뭐 고점 대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뭐 지금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큰 폭의 진단키트만큼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는 없고 다만 이렇게 단타로는 충분히 뭐 현재 시장에서도 어쨌든 뭐 재택근무 관련된 주나 원격 진료 관련된 주로도 그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마시스 일단 먼저 보면은 슈마시스는 시총은 1조 1,807억 원이고요.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달성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뭐 매물대가 없는 가격대고 다만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21년에도 비슷한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부채율 낮고 유보율 높고 뭐 상당히 재무제표로는 그냥 무난한 정도의 차트를 보이고 무난한 정도의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고 분기 매출이 이번 3분기에 많이 급증을 했죠. 262억에서 이제 1,014억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위험 매고에 이번에 지정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약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보이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D나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대장주 가장 먼저 움직인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시초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초가가 과연 5% 이상에서 시작을 하는지 또는 5% 이하로 약하게 시작하는지가 사실 오늘 뭐 시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이제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뭐 괜찮은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D 바이오센서인데 SD 바이오센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유일한 실적주라고 할 수 있겠고 시총은 8조가 넘죠. 그러니까 대형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매출액도 보시는 것처럼 뭐 2조가 넘는 거의 3조에 가까운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조가 넘고요. 영업이익률도 47%, 부채 비율은 92%, 유보율이 1,500%. 상당히 우량한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게 실적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은 물론 뭐 투자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시즌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힘이 좀 강하고 장초에 좀 급등을 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들이 좀 종목이 좀 더 강하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여기도 이제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모두 잘 들어오고 있고 52주 신고가 흐름, 그다음에 대형주기 때문에 다만 힘이 약할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이 풀렸었죠. 한번 중간에 상이 풀리고서 다시 이제 상으로 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은 내일 사실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남제약인데 경남제약은 시총이 1,073억 원. 굉장히 소형주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19년, 20년 큰 폭의 뭐 이렇게 변화는 없이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도 사실 큰 뭐 성장성은 아니죠.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무제표는 별로지만 그래도 최근에 다시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어쨌든 상한가를 여러 번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현재 가격이 지금 5,350원인데 6,100원대에 지금 저항 구간이 좀 많죠. 거기 쪽에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뭐 거기까지 보시면은 한 15%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은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PHC인데, PHC가 이제 기간 매수세가 오늘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같이 종목을 한번 뽑아봤고요. 1년치 신고가는 아직 달성을 못했고 시총은 2,513억 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뭐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 2020년도에 가장 많은 매출액이 나왔죠. 251억 원이 나왔고 부채 비율은 낮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유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101%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유보율 낮은 종목들은 뭐 무상 감자라든지 이런 뭐 유상 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해야 된다. 중장기 보유는 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단기 분기 재무제표를 봐도 이제 매출액은 뭐 소폭 상승은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뭐 테마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수급만으로 가지고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지 사실 뭐 재무제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22.25%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2,800원대까지 저항 구간이 좀 없잖아요. 저항 구간이 없고 2,100원대에서 그래서 충분히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초에 어느 정도는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장초에 좀 강하게 5%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차트가 좀 괜찮은 것 중에 하나 뽑아온 게 이제 엑세스바이오인데, 엑세스바이오는 오늘 이제 14.58%로 했고 마무리가 됐고, 마찬가지로 저항 구간이 한 2,800원대까지 현재 2,200원에서 2,800원까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대응을 하면은 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물론 역시나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대장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주도 이미 2주 동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는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소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부터 30위까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앞부분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ETF여서 제가 제외를 했고, 아무래도 오늘 SM 지분 매각설이 다시 한번 나왔죠. 주말 동안 설날 연휴 동안 한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다시 SM CNC와 SM 라이프 디자인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5월달, 6월달 상당히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그 당시에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거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 재료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뭐 장초에 좀 급등을 하면은 뭐 소폭 정도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역시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명대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바이오 센서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일동제약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경남제약도 상한가.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두 종목, 그다음에 경공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네이처셀, 파미셀 같은 제약바이오도 올해는 제약바이오가 모두 다 강했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로 나노브릭이라든지 PHC라든지 뭐 일돈홀딩스 뭐 이런 곳들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제노포커스, 수젠텍, 휴마시스, 그다음에 뭐 시젠, 그다음에 얼라이드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좀 못 봤었던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까지도 이렇게 근모 HT 이런 것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이슈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추가 파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항상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도 오랜만에 다시 상승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원격지로 관련된 주인 인성정보, 그다음에 뭐 관련된 주들을 좀 같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경공치료제 관련된 주로 같이 상승했다.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종목보다는 과거에 좀 끼를 보였었던 현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파워넷, LFT 배터리 관련된 주, 갤럭시 SM, SM 관련된 주, 뭐 그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랜만에 6%대 상승한 게 좀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인테크라든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 상위 중에서는 ST바이오 센서, 시젠, 일동제약, 현대바이오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랫단에서는 PHC,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거래 금액으로 이제 상위 기록하고 있고, LG화학도 오늘 6%대 급등을 했네요. 그리고 LG이노텍이 한 0.57% 이제 보합세였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한번 눌려줄 때마다 좀 저가로 좀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그 설날 기간에도 제가 넷플릭스로 지금 우리 학교는 다 봤는데 재밌긴 했는데, 사실 계속 같은 패턴이죠.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는 사실은 뭐 마이네임도 그랬고, 그 마이네임, 지옥 다 그 우리 지금 우리 학교는 이 관련된 주들이 다 시초가만 띄워놓고선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오징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뭐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거고, 미디어 콘텐츠 전체가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그땐 또 일단은 상승장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분명히 하락장이고, 이런 것들도 어쨌든 뭐 재료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는 휴젠텍, 대원전선, PHC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순매수 종목에서도 PHC, 하나생명, 하나마이크론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물론 지금 매일 하긴 했는데, 종목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막 혀도 꼬이고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가 하여튼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어쨌든 저도 명절 휴유증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뭐 상세하게 종목도 좀 급등할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 토론방, 그다음 주식 스터디 사기, 경제 공부 습관 만들기 스터디도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